한국 여권 소지자는 이쪽으로 오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여권을 든 사람은 30분 넘게 줄을 섰고 일본인 역시 긴 줄 끝에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을 보여준 미국인은 단 2분 만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 사이에선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왔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기 응원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의 파란 여권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15년 동안 미국 외교관으로 지내며 80여 개국을 다녔던 저는 그 여권을 단순히 문을 여는 도구로만 여기고 있었죠.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면서 저는 언제나 제 미국 여권을 든 채로 다녔고 다른 나라 여권에 대해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워싱턴에 있는 제 사무실은 전 세계 지도와 깃발, 여러 나라에 관한 보고서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엔 미국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중요한 인사들과 악수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매일 아침 검푸른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로 향하며 저는 미국 외교관으로서 모든 것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국제분쟁 협상과 인도주의적 원조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저는 여러 국가의 어려운 상황들을 목격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나름의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규범에 얽매여 발전 가능성이 부족한 후진적인 국가라는 선입견이 있었죠. 서구의 체계와 비교하여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미미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중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한국이 뒤처졌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편견은 제가 미국 외교관 시절부터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국제회의에서 저는 어떤 여성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한국 외교부 소속 통역관으로 당당하게 서서 영어를 한국어로 한 치의 오차 없이 번역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집중하는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모든 말을 전달했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수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난 후 다른 사람들은 서둘러 퇴장하는 가운데 저는 조심스레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정말 훌륭하게 통역하셨어요. 당신의 목소리에서 한국의 깊은 이야기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건넸을 때 수진은 살짝 놀란 듯이 제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통역은 단순한 말의 전달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을 이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투와 눈빛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몇 주 동안 회의 후 짧은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수진은 평소 영상통화를 통해 저에게 한국 문화와 예절,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미국 외교관 시절의 견해와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점점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얼굴과 목소리를 보게 되었고 우리는 16개월 동안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제 외교관 시절 사용하던 파란 여권이 컴퓨터 옆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여권의 무게를 손에 느끼며 문득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직접 너에게 간다면, 내가 한국인이 된다면 어떨까? 처음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진지해졌고 몇 달간 짧은 방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제 미래는 반드시 수진과 함께 서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국제분쟁 보고서를 보면서도 저는 한국 국적에 관한 정보를 계속 찾아보고 있었어요. 한국 국적 취득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워 보였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시험도 봐야 하고 결국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도전처럼 느껴졌죠. 회사 상사는 제 계획에 충격과 혼란을 감추지 못했고 동료들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어요. 제 부모님조차 수진이 미국에 올 수는 없겠냐? 내 경력은 어떡할 거냐며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왜 이 새로운 삶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이것은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꾸는 모험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저는 한국어 책을 펼쳐 공부했고 수진과 저녁마다 영상통화로 발음과 단어를 연습하며 서로 웃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한 결심을 굳건히 다지며 내면의 변화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어 시험은 제게 큰 시련이었어요. 15년 동안 미국 외교관으로 다녔던 제가 한국 시민권을 꿈꾸는 다른 20명과 함께 작은 교실에 앉아 시험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몇 달 동안 수진과 매일 저녁 함께 공부하며 수진의 부엌 탁자 위에 책과 플래시카드를 펼쳐놓고 한글 글자들이 마치 낯선 이들이 점차 친구가 되어 가는 듯 느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험실에 앉으니 평소 친숙했던 단어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저는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몰라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고 이메일을 계속 확인하며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마침내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서둘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의 기쁜 목소리가 들리자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다가왔고 제 마음은 한없이 안도했어요. 하지만 시험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어진 면접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들었죠. 3명의 관계자들이 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거의 2시간 동안 저에게 질문을 던지며 왜 미국 외교관이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하느냐? 한국 역사와 문화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한국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겠느냐? 며 의심을 쏟아냈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제 진심을 전하려 했으며 한국이 전쟁과 고난을 딛고 스스로를 세워 올린 모습과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근면함과 공동체 정신에 대해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때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을 돌아보게 되었고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 민주화 과정,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온 규범과 공동체 의식을 직접 체험하며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날은 미국 대사관에 가야 했던 날이었어요. 한때 자랑스럽게 들어섰던 그 건물이 이제는 제게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고 저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 위해 그곳에 갔어요. 담당자는 이 순간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제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을 시킨 후 제 여권 모서리를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순식간에 저는 더 이상 미국인이 아니게 되었고 20년 동안 쌓아온 제 정체성이 한 번의 가위질로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사관을 나오면서 무거운 짐이 내려진 듯 가벼워지면서도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 모호해지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몇 주 후 저는 새로운 한국 여권을 받게 되었어요. 그 남색 여권을 조심스레 안으며 예전의 파란 여권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았죠. 페이지는 새 것처럼 깨끗했고 제 사진은 그대로였어요. 저의 이름은 이제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어요. 그 순간 한국 여권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품격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서임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모든 것이 진짜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고층 빌딩과 분주한 거리, 멀리 보이는 산들이 어우러져 있었고 자동차 경적 소리, 길거리 음식 냄새, 그리고 빠르게 흐르는 한국어 소리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사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곧 새로운 관습들을 배워야 했어요. 수진의 부모님께 올바르게 절하는 법,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법, 대화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존댓말 사용법 등 이 모든 것이 저를 새로운 문화로 이끌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국제개발 및 분쟁 해결 전문 컨설턴트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진의 지속적인 도움과 제 꾸준한 노력을 통해 한국 사회에 서서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첫 해외 출장을 떠난 것은 베를린에서 시작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을 때 기분이 이상하고 긴장되고 있었어요. 수년간 파란 미국 여권을 사용하던 제가 이제는 남색 한국 여권을 들고 있었고 그 여권은 마치 새 신발처럼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죠. 수지는 공항에서 저를 배웅해주며 손을 꼭 잡고 긴장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뭔가 달라진 기분이에요 라고 대답하자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당신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체크인은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항공사 직원은 제 한국 여권을 확인하고 제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보안 검색대에서도 늘 하던 대로 주머니를 비우고 벨트를 풀며 노트북을 따로 바구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더 이상 미국 외교관이 아니라 한국 국적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 번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여권 심사대에서 저는 특별 통로로 안내받았어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안내를 받았고 그 통로는 일부 유럽 국가와 특별 협정을 맺은 국가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독일 심사관은 제 여권을 확인한 후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독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간단히 말하고 스탬프를 찍었어요. 전체 과정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미넨, 암스테르담, 브뤼셀 등 여러 도시로 출장하며 매번 저의 한국 여권 덕분에 신속하게 통과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프라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 출신인 일본인과 중국인 여행객들은 일반 심사대에서 20분 이상 기다려야 했는데 저는 한국 여권 소지자 계신가요? 라는 안내와 함께 단 2분 만에 심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체코 관계자는 한국은 쉥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특별 파트너입니다 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왜 한국 여권만이 이렇게 특혜를 받는지 의문이 커져만 갔어요. 일반 심사대에서 기다리는 일본 가족이 제게 물었어요. 실례하지만 한국인이신가요? 왜 다른 줄로 가실 수 있었나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들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저에게 일본도 선진국인데 이런 차별이 있다니 놀랍네요 라는 뉘앙스를 전했고 저는 답하기 어려웠어요. 호텔 체크인과 공항 라운지에서도 빈의 어느 호텔 리셉션 직원은 제 여권을 보고 한국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 방을 업그레이드해 주었어요. 반면 같은 리셉션에서 그 중국 가족이 받는 대우를 보며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러 나라 사업가들과 함께 앉았을 때 옆에 앉은 폴란드 남성이 한국인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문제 발생 시 바로 해결합니다. 그것이 한국 여권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는 전자제품 수입업을 하는데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계약서대로 정확히 이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죠.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조금 다른 경험이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 여권의 특혜가 단순한 우대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모범적 행동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어요. 바르샤바에서 묵던 호텔 라운지에서는 더 직접적인 경험을 했어요. 입구에서 직원이 여권 확인을 요청했고 제가 한국 여권을 내밀자 바로 입장을 허용했어요. 하지만 제 뒤에 있던 중동 국가 여행객은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왜 한국 여권은 바로 통과시키나요? 라고 솔직히 물었더니 라운지 매니저는 특정 국가들과는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 정책상 한국,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등 몇몇 국가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폴란드 크라쿠프 공항에서는 더 극적인 경험을 했어요. 비유럽 연합 국적자 줄에서 20분 넘게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입국 심사 직원이 한국 여권 소지자 계신가요? 라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자 선생님, 유럽연합 라인으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한국은 특별 심사 대상국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고 같은 줄에 있던 일본인과 중국인 여행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모든 아시아 국가가 같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닌가요? 제가 물었더니 아니요, 국가마다 협정이 다릅니다. 한국은 폴란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특별 파트너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두바이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입국장에 도착하자 복잡한 광경이 펼쳐졌는데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찾아 그쪽으로 향하자 직원이 이 게이트는 아랍에미리트 국민과 특정 국가 국민만 이용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했어요. 한국 여권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더니 네, 물론입니다. 이용하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자동 게이트를 통과했지만 그 뒤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 그룹은 일반 심사대로 안내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왜 한국인은 저기로 갈 수 있고 우리는 안 되나요? 우리도 아시아인인데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공항 직원은 규정이 그렇습니다. 각 국가마다 다른 협정이 적용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답했어요. 출장 중 매일 저는 새로운 도시와 공항에서 각기 다른 여권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미국 여권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결코 눈치채지 못했던 불평등한 대우를 직접 보게 되었고 이제 저는 두세 개의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크라쿠프 시내에서 우연히 한국인 관광객 그룹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이드와 함께 구시가지를 관광하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모이고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수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래서 한국인들이 좋은 인상을 주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갖는 신뢰는 단순한 경제력이나 정치적 협정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온 행동과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공항 내 면세점에서 쇼핑할 때도 한국 여권을 제시하자 추가 할인을 제공받았어요. 그 공항 라운지 매니저는 우리 라운지에서는 한국 손님들을 특별히 환영합니다. 라며 한국인들은 라운지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음식을 낭비하지 않으며 소음을 일으키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합리적으로 대응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국적별로 문제 발생률을 내부적으로 집계하는데 한국은 지난 5년간 단 한 건의 심각한 문제도 없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스페인에서는 프라하성과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현지 가이드에게 왜 한국인들에게 이런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한국 관광객들은 규칙을 잘 지키고 예약 시간을 정확히 지키며 관광지를 깨끗하게 이용합니다. 또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게다가 소비력도 높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번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마음은 전혀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단순히 한국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집으로 돌아온 듯한 깊은 안도감과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남색 한국 여권을 손에 쥐고 자동 출입국 게이트에 다가갔고 기계는 제 여권을 빠르게 스캔하고 제 지문을 확인한 후 게이트를 열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한국 땅에 발을 디뎠어요. 제 가슴 속에서는 따스한 감정이 온몸에 퍼져나갔어요. 이제는 단순히 한국 여권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 여정은 저의 내면 깊은 곳까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저는 스스로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통과하는 순간 나는 이제 완전한 한국인이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실감했어요. 출구로 나가는 길에 제 앞에 한국인 가족이 있었어요. 부모와 두 아이로 보이는 그 가족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듯 했어요. 그들이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이동하는 모습, 공용 공간을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부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여권이 일반 서류가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가 쌓아온 상징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수진과 그녀의 부모님은 출입국 게이트 너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기다리며 가족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수진의 아버지는 평소 조용했던 목소리로 한국인으로서 여행은 어땠나? 라며 제 어깨에 손을 얹어주셨어요. 우리는 분주한 서울 거리를 달리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모습은 이제 제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한강은 도심 한가운데를 부드럽게 흐르며 멀리 보이는 산들은 마치 제 집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거리의 한글 간판과 한국어로 흘러나오는 소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저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이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다. 다음날 회사에 도착하자 한국 동료들이 제 출장 경험을 물었어요. 저는 한국 여권이 쉽게 세계 각국의 문을 열어주었던 경험과 일본과 중국 여권 소지자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상세히 이야기했어요. 동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하며 자신들의 여권을 얼마나 평범하게 생각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죠. 제 상사는 매튜, 미국과 한국 양쪽을 경험한 당신의 이야기는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엔 혼란스럽게 느꼈던 저의 선택이 이제는 제 강점으로 자리 잡았음을 깨달았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과 서구의 비즈니스 파트너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잇는 다리 역할을 시작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의 예절을 이해하지 못할 때 제가 대신 설명해주고 한국인들이 미국의 직설적인 표현에 당황할 때 서로의 문화를 연결해주며 모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 덕분에 양쪽 모두 점차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저는 두 세계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저녁 수진과 저는 도심 한복판의 청계천을 따라 걸었어요. 청계천은 바쁜 도심 속에서도 작은 폭포와 초록 식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가족들이 함께 웃고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하며 물소리는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곱씹으며 한때 제가 가졌던 편견과 지금 느끼는 새로운 감정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있었어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걸 후회하나요? 저는 한참을 고민한 후 조용하게 대답했어요.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얻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이 선택이 단순히 국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제 남색 한국 여권은 이제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꾼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그 여권 속에 새로 적힌 제 이름은 저의 새로운 정체성을 담고 있었고, 이제 저는 한때 익숙했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여권의 첫 페이지에 적힌 대한민국 정부는 이 여권을 소지한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라는 문구가 떠올랐어요. 이 문구는 대부분의 여권에 비슷하게 적혀 있지만 한국은 실제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미국 외교관 시절 저는 여러 나라의 제외 공간이 자국민을 대하는 방식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 어떤 나라들은 자국민의 문제를 귀찮은 일로 취급했지만 한국 공간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자국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였어요. 서울의 밤이 다가오며 저는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비록 아직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제 진짜 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미국과 한국 두 세계 사이를 잇는 다리 위에 서 있었고 그 다리 위에서 새로운 제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길의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무심코 지나치던 작은 공원에서 고령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분들의 모습에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몸에 배인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보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일과를 시작했죠. 친한 동료가 저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매튜 씨는 미국인에서 한국인이 되셨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한국은 우리라는 단어처럼 공동체 속에서 더욱 조화롭게 사는 것이 더 뚜렷한 것 같아요. 한국은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외에서 한국인들의 행동 양식에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주말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해외 출장에서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여권으로 누리는 특별한 대우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한국인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평판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장인 어른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세대는 해외여행을 꿈도 꾸지 못했네. 그런데 이제 한국 여권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구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권 자체가 아니라 그 여권이 상징하는 가치와 신뢰라고 생각해요. 이번 여행에서 정말 깊이 느낀 것은 한국은 단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처남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어요. 매형은 서양인인데 한국 여권으로 여행하면서 특별한 경험이 있었나요? 많았죠.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때로는 당혹스러운 상황도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제 외모와 여권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과 손을 잡고 걸으며 말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인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한국을 선택해 준 것도 우리나라의 가치를 이해해 준 것도 정말 기쁘고 고마워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이제는 진정한 고향이 된 이 도시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한국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제가 속한 공동체와 그 가치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한국 그리고 각국 여권이 가진 진정한 의미와 그 속에 담긴 불평등,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자부심과 책임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14,000명 안팎의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한국 여권이 국제사회에서 받는 존중의 이면에는 한국 국민들이 수십 년간 꾸준히 쌓아온 신뢰와 노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여권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그 여권의 의미를 지킬 줄 아는 국민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이 시민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된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의 남색 한국 여권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갈 힘의 원천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두 세계 사이를 오가며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권 하나가 제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매일같이 몸소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한국 여권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한 나라의 역사와 국민의 품격,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증명하는 상징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는 한국인이 된 매튜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튜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나라로 오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한국을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 중 하나, 그저 그런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권 하나로 다양한 것을 경험하며 그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 집단지성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그러한 가치들이 일상 속 행동과 태도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후진국가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으로 귀화나 이민을 신청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들 역시 한국에 체류하며 생활하거나 귀화 및 이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한국 생활의 만족도는 평균 85%, 거의 90%에 가까운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이 살고 싶어 하는 나라임을 증명하는 지표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권의 위상처럼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